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2021년 하반기 급식 종사자 연수를 맡은 숭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의 최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사례 중심 식중독의 이해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중독의 이해, 그리고 식중독의 사례, 그리고 학교급식의 해썹 제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중독의 이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식중독과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식중독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험했습니다 라고 바로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가 집단 식중독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고요.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학교는 이거에 딱 적합한 동일한 급식을 먹고 2인 이상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식중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에는 우리가 초코블라썸 케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식중독이 줄지는 않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급식이 시작되는 개학철인 3월과 그리고 8월에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무엇보다 개학하는 3월과 8월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학교별 식중독 발생 현황은요, 아무래도 계절이 여름에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는 아무래도 2식 이상 제공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절별 식중독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봄, 가을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우리가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게 되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후에 보관 온도를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플로박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폭염시 아주 더울 때 생채소와 육류에 있던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생채소를 소독, 세척하는 거, 그리고 익히고 볶고 삶아 제공하고요.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중심 온도를 꼭 확인하셔서 완전히 익혀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생닭 세척 시, 손질 시에 식재료나 조리도구로서 교차 오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혼합 사용으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닭을 세척할 때에는 무엇보다 교차 오염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도 저희가 식중독 많이 발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등에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 씻고 소독하는 것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요,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 그리고 부적절한 조리, 부적절한 보관 온도, 오염된 기구, 개인위생 관리 미흡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오염된 식재료라도 세척, 살균 소독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 냉동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 칼, 도마 구분 사용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사람. 그리고 조리할 때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도록 온도와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리된 음식의 경우 세균이 생장하지 않도록 빨리 배식하거나 제공 온도를 관리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중독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제공된 중식을 섭취한 후에 37명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체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식으로 제공되었던 비빔면 보존식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비빔면에 채소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었고요. 따라서 식재료 취급 전에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철저한 세척, 소독 후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5월 석식 섭취 후에 105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발생한 사고고요. 인체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가 검출됐고요. 그리고 석식으로 제공됐던 바베큐 보존식에서도 동일한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조리된 바베큐 보관이 적절하지 못해서 식중독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고이고요. 따라서 가열 조리 후에 상온 방치 금지를 하고요. 조리 후 바로 배식을 권장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 온도, 보관 온도에서 보관하고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경우에는 선생님들 저희가 학교 급식에서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음식은 5도, 57도씨 이상에서 보관 후 배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된다라면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는데요. 학교 급식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햇삽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삽이라는 것은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요,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의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전성, 그리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기법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후 처리하던, 후 조치하는 것과 달리 해썹이라는 거는 원료나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선 조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위해 요소를 공통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CCP 기록지를 관리를 하는 중요 관리점을 교육부에서 일괄 저희가 정해서 선생님들께서 현재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해썹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반기 급식 종사자 연수 첫 번째 주제인 사례 중심 식중독의 이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